제곱근을 이용한 풀이에서 어떻게 풀어가느냐,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제곱근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는 그럼 어떻게 풀 것이냐, 이용한 풀이, 이렇게 적도록 하죠.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적었어요. 그럼 제곱근의 정의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조금 전 키워드를 소개하면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x제곱이 a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 여러분들 교재에는 k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렇게 적힙니다. k다. 이때 k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모든 실수는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아지죠.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고등과정을 미리 조금 맛본 친구들이 이쯤에서 있어요 선생님, 허수요, 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잠깐 우린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제한을 두고 이 내용을 온전히 공부한 뒤에 거기에 확장된 생각이나 공부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러니까 중등 3학년 3개년까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수는 실수가 전부예요. 그래서 그러한 실수는 제곱하게 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곱한 요것이 있을 때 우리는 x값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바로 이때 x를 k의 제곱근이다 라고 했죠. 자,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해놓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더 나가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이 녀석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x제곱은 k를 이항시키면서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하였다면 좌변에 정리되어 있는 식이 2차 식의 형태죠. 2차 식은 0의 형태로 나왔으니까 이 식 자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아, 특정한 x값에 따라서 등호가 참이되는 그 식 중에서 2차 식인 2차 방정식. 맞죠?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이 등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x값을 의미한답니다. 즉, x제곱이 k가 되는 그 x값을 의미한답니다. 그러면 그때 x를 k의 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그 제곱근의 정의에 따라서 답을 찾는다면, 즉 해를 찾는다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답니다. 됐니? 뭐야? 그럼 이렇게 생긴 거면 전부 다 인수분해 필요 없이, 사실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자주 봤었던 예 있을 거예요. 요렇게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혹시라도 x제곱 마이너스 4와 같은 그것은 0.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이제 보게 되면 무엇부터 할까요? 앞서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까지 공부한 친구들은 이 식을 뭐 하려 들까? 인수분해 하려 들겠죠. 맞아요? 그래서 인수분해하게 된다면 얘는 어떻게 만들어져? x 플러스 2 합과 차의 곱으로 x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x는 2가 되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찾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2가 나왔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2가 나왔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로 푼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x제곱은 뭐가 되고? 4가 될 것이고 4의 제곱근이 x가 된다라는 뜻이지. 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x가 k의 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x가 4의 제곱근이니까 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똑같이 근이 찾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는 나와 있는 식을 인수분해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러한 형태의 식을 보게 된다면 아, 제곱근의 정의로 금방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생각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자고요. 제곱근을 이용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어떤 식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완전 제곱식인 형태로 나와 있는 2차 방정식 같은 것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거기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해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여 구할 때 다음 순서대로 구한다. 그래서 순서를 선생님이 쭉 정리해 놨는데 그거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는 어떻게 풀어갈까? 이것도 역시 그 풀이는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하고 같아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보도록 하죠. 자, 이 경우에는요, 완전 제곱식이 나오면 돼요. 그러면 나와 있는 형식 자체가 얘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보죠. 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은 b라고 나와 있다고 해봅시다.
물론 이때 b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어떤 것을 제곱했더니 b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하나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인수분해까지 공부한 친구들은 만약에 이런 식이 나왔다라고 하면 얘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그렇지. 인수분해까지 공부한 친구들은 좌변에 있는 식을 전개시키고 우변에 있는 상수를 이항시켜서 새로운 2차 식은 0의 형태의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면 좌변에 나와 있는 식을 뭐 해가지고? 옳지. 인수분해 해가지고 답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얘를 큰 덩어리 하나로 보는 거야. 어떤 것을 제곱했더니 b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죠. 다시 한번. 어떤 것을 제곱했더니 그것이 b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것이라는 건 b의 제곱근이 된다. 그 얘기지. 제곱근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맞아요? b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어떤 수일 텐데 어떤 것을 제곱했더니 그것이 b가 되었다. 그렇다면 그 어떤 것은 뭐가 된다? 바로 b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b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니까 x 플러스 a였어요. 맞아. 그러면서 그 a가 살짝 이렇게 이항하게 되면 x값이 찾아지죠. x는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이렇게 만들어진답니다. 아,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만 정확히 만들어 두면 완전 제곱식은 어떤 수로 만들어 두면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로 이렇게 풀 수도 있겠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이걸 어떻게 풀어요? 자, 지금 우리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수가 더 필요하고 어떤 수를 빼거나 더하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2학년 때 곱셈 공식도 배웠고 그걸 내용을 통해서 다음을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좌변에 정리되어 있는 식을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x가 들어가 있는 항만 남겨두고 상수항을 살짝 이항시킬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나서 너는 얼마? 1 이렇게 만들어지죠. 좌변에 있는 식을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1합니다. 등식은요. 양변의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호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얼마? 똑같이 1 더했으면 우변에다가도 1을 딱 더해줘야 되죠. 그랬더니 얘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x-1에 전체 제곱이 뭐가 된다? 2가 된다. 그 얘기예요. 짜잔. 이런 모양새로 똑같이 만들어지죠. 그래?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그렇지. 이 상황에서 요게 싹 정리하게 된다면 x-1의 제곱이 2라고 하는 것은 x-1은 2의 제곱근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이때에 마이너스 1을 살짝 이항시키면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로서 이렇게 우리가 뭐를? 해를 찾을 수 있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해는 1 플러스 루트 2 한 개와 1 마이너스 루트 2 한 개 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해를 갖는구나.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 얘기입니다.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쯤에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잠시 뒤에 보게 될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인수분해 할 때마다 어떤 때는 내가 인수분해가 잘 되는데 어떤 때는 인수분해가 되긴 되는데 내 눈에서 빨리 안 찾아져서 문제 푸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식을 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얼른 완전 제곱식만 만들어내면 모든 2차 방정식들이 그 풀이가 가능해질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 이거를 어떻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까요? 일반화라는 건 뭐야? 어떤 2차 방정식이 나오더라도 그것의 근을 찾을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요? 단지 뭐만 이용해서? 그것들의 개수만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근의 공식이에요. 그 근의 공식을 잠시 뒤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이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제곱근 자체로 이제 보여주는 x제곱은 k의 형태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완전 제곱식은 어떤 상수 또는 완전 제곱식은 0의 형태로 본다면 이제 그 우리가 중근에서 봤었던 그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사실 이제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건 중근의 내용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므로
중근을 가질 때는 완전 제곱식은 0의 형태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그 부분 하나 주의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확인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확인 문제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인데 그것이 다음과 같은 2차 방식의 해가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b라고 했어요. 자, 루트 b. 그랬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떤 것부터 해결할까? 일단은 제곱이 되어 있는 그 식만 좌변에 고스란히 남도록 양변을 2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은 양변을 2로 나누니까 10을 2로 나눴더니 5가 될 것이고, 자, 이제 뭐 하면 되죠? 그래요. 어떤 것의 뭐가? 어떤 것의 제곱이, 어떤 식의 제곱이 5가 되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식이라고 하는 x 플러스 a는 뭐가 된다? 옳지. 5의 제곱근이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뭘 하면 돼? a를 살짝 이항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a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랑 똑같다고 했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입니다. 그 얘기예요. 자, 이제 비교만 해주면 금방 찾을 수 있죠. 그래서 a가 얼마가 되는 것이고, 조심해,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a는 뭐가 돼? a는 1이 돼야 되는 거죠. b는 뭐가 되나요? 5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하라.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다? 옳지, 6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정답을 완성하는 거예요. 쉽죠? 어렵지 않아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예제 1번. 자, 똑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제가 근의 공식을 이야기하고 나서 보게 되면 뭐 근의 공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근의 공식을 아는 친구들은 이 문제를 바로 근의 공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생긴 형태가 근의 공식에서 본 것과 똑같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제곱근 내지는 완전 제곱식, 그래서 여기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로서 이 문제에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보세요. 2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3은 0의 해가 다음과 같이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먼저 x 2차 항의 개수가 2인 것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데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2로 싹 묶어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5x, 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나서 3은 이미 이항시켰어요. 그래서 저기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죠. 자, 가로 안에다가 얼마를 더할 거냐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요 가로 안에 있는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다면 가로 안을 뭐로 나누고 2로 나누고 가로 안에 있는 1차 항의 개수를 2로 나누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를 제곱해서 플러스 4분의 25를 이렇게 더합니다. 됐나요? 그 4분의 25가 가로 안에 더해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괄호를 풀어내게 되면 얼마가 더해진 거냐면 2분의 25가 더해진 거예요. 좌변에 왜냐면 분배시켜서 생각을 해봤더니 2분의 25가 더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변에다가도 더하기 2분의 25를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이해됐지? 그러면 2배의 x 마이너스 뭐가 되냐면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2분의 25 마이너스 2분의 6이 될 테니까 2분의 19 이렇게 만들어집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지죠. 됐죠? 자, 지금 만들어진 요 상태에서 양변을 다시 한번 2로 나눠주고, 뭐라고요? 양변을 다시 한번 2로 나눠주고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전체 제곱은 답답하겠지. 근의 공식을 아는 친구들은 답답할 텐데 잠시 뒤에 근의 공식 다시 한번 정리할 거니까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 배운 내용으로만 접근합니다. 2로 나눴더니 그러면 4분의 19 이렇게 만들어지죠.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자, 이제 봐요. 어떤 것의 제곱이 이렇게 나왔다 그 얘기예요. 4분의 19로. 그러니까 4분의 19의 제곱근이 뭐가 된다고요? 옳지. x-2분의 5가 되겠다 해서 x-2분의 5는 뭐가 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19.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9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를 살짝 이항시켜요. 그러므로 만들어지는 것은 x는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9가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a는 뭐가 되고
여기에 나 있는 이것과 똑같이 나옵니다 라고 했으니까 A는 옳지 5가 될 것이고 B는 뭐가 되고 19가 되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이때는 옳지 24. 수가 조금 복잡한 것이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방해라기보다는 조금 내가 지금 맞게 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주저하게 되는 어떤 그 감정을 느끼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풀어내면 완성이 된답니다. 됐죠? 자, 이제 선생님 좀 가르쳐 주시죠. 뭐를요? 근의 공식이요. 공식. 여러분들 좋아하는 공식. 공부를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걸 조금 단축해서 빠르게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수학에 대한 잘못된 접근을 할까봐 선생님은 늘 그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먼저 왜 그런 공식이 필요했고 또 그 공식은 얼마만큼 중요한지 또 그 공식은 어떻게 유도가 되어 가는지 이런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면 무작정 막연히 그냥 공식만을 외워서 수학 공부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 2차 방식 근의 공식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